저번 영상에서 3번 과정인 베이스, 컬러, 탑을 발라 큐어링한 후 4번 네일 아트를 완성하였어요. 네일 아트를 완성하고 4주에서 6주간 지속을 해줄 건데 이게 3주차가 되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동안 손톱도 많이 길어져 나왔고 큐티클 케어를 전혀 하지 않아서 손이 매우 지저분하고 젤 또한 손상되어 있는 상태예요. 젤 네일이 손상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젤 폴리시 자체의 문제이거나 둘째, 긁거나 타자를 치는 등 지속적인 손끝의 사용으로 인한 젤 네일의 마모 세 번째, 손상되지 않고는 못 버틸 만큼의 커다란 충격을 받거나 네 번째, 큐티클을 깨끗하게 밀어내지 않은 허술한 기초 과정 다섯 번째는 젤 폴리시를 바르는 방법이 잘못됐을 때 젤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톱 끝이 아닌 손톱이 시작되는 부분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보통 바르는 방법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번 영상에서 1mm를 남기고 바르는 것과 꽉 채워 바르는 것의 난이도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되기 전까지는 꽉 채워 바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손톱의 옆모습을 확대해 봤을 때 손톱과 살이 있는데 손톱 위에 베이스 젤을 꽉 채워 바르고 그 위에 컬러 젤을 1콧, 2콧, 3콧 한 후 탑젤을 1콧, 2콧 해주었어요. 살 위에 젤이 발라진 곳이 없이 정확하게 젤 위에 젤을 올려준 상태예요. 시간이 지나면 손톱이 자라나오게 되는데 젤이 완벽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러워서 머리카락이 걸리거나 외부 충격을 받을 틈이 없어요. 내가 그림과 같이 완벽하게 바를 수 있는 경우에는 컬러를 꽉 채워 바르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어색하고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마음처럼 컬러링이 되지 않을 거예요. 베이스 젤을 잘 발랐다 하더라도 컬러링을 하면서 살에 바르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면 그 모양 그대로 살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생기게 돼요. 이 부분에 머리카락 등과 같은 얇은 것들이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충격들을 지속적으로 받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게 될 때 문제의 부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닌 다른 부분을 붙잡고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손상 없이 젤 네일이 버텨줄 때도 있지만 떨어지게 될 때는 이렇게 크게 떨어지기도 하고 자잘하게 떨어지기도 해요. 3주째에는 소지의 손상은 보이지 않았었는데 5주쯤 되니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왔어요. 하지만 1mm를 남겨두고 컬러링을 할 경우 내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살에만 바르지 않는다면 손톱이 길어져 나와도 층이 매끄럽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걸리거나 충격을 받을 일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향상되기 전까지는 꽉 채워 바르지 않도록 하고 1mm를 남겨두고 컬러링 해주도록 할게요. 하지만 좀 전에도 말했듯이 내 마음대로 컬러링이 잘 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아도 살에 바르는 경우가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네일 아트를 지속하면서 이렇게 손상이 생기게 되고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거예요. 보수를 할 손가락에 큐티클 리무버를 발라 큐티클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후 푸셔 작업 해주세요. 컬러는 건드리지 않고 자라나온 손톱 위에 큐티클만 밀어주는데 사이드까지 꼼꼼하게 푸셔 작업 해주세요. 한 손가락만 작업할 거기 때문에 큐티클 오일은 바르지 않으셔도 돼요. 푸셔 작업이 끝났다면 물티슈로 리무버를 닦아내준 후 니퍼를 이용하여 큐티클을 제거해 줄 건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부위에 날을 고정시켜 가면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제거해 주세요. 저는 굳은 살이 많아서 큐티클 오일을 발라 굳은 살까지 제거해 줬어요. 물티슈로 손가락에 묻은 오일을 닦아내고 샌딩바의 거친 부분을 이용하여 표면을 갈아주세요. 샌딩바로 표면을 갈아낼 때 투콧한 탑젤까지 다 갈아내고 컬러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표면을 갈아낼 때는 투콧한 탑젤의 한 층만이라도 갈아내준다는 생각으로 사이드까지 꼼꼼하게 갈아주시면 돼요. 그런 후에는 샌딩바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마무리 터치를 해주시고 더스트 브러쉬를 이용하여 먼지를 털어내준 후
물티슈로 한 번 더 닦아주도록 할게요. 컬러를 바를 때와는 다르게 유수분 제거는 딱히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컬러를 순서대로 바르라고 해놓고 지금은 젤을 밀어서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컬러링 된 것보다 면적을 넓혀서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밀어서 컬러링 해주는 이유는 젤 네일이 떨어져 나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단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떨어져 나간 부분엔 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젤을 밀어서 채워주어 단차를 줄이는 거예요. 프리엣지도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젤을 밀어서 채워놓은 부분을 제외하고 결 정리를 해주세요. 그런 후 30초 큐어링 해줄게요. 컬러 젤은 선을 깔끔하게 따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배운 것처럼 순서대로 컬러링 해주도록 할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바른 후에는 결 정리를 해주는 타이밍에서 컬러 젤을 밀어서 채워주시며 결 정리하고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투콧도 마찬가지로 컬러링 해주시면 되고 투콧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서 3콧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어요. 투콧 컬러링을 마쳤다면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탑젤 원콧은 30초 큐어링, 투콧은 100초 큐어링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젤 네일보다 보수가 들어간 손가락은 베이스 1번, 컬러 2번, 탑 2번 전부 5개의 층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기존의 젤 네일보다는 두께감이 느껴지는 것은 이 보수 방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손상된 부분의 보수를 끝냈는데 손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해요. 저는 손이 금방 지저분해지는 편이라 2주에 한 번씩은 큐티클 케어를 해주어야 하는데 영상 촬영을 위해서 큐티클 케어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손이 지저분해 보이고 예쁘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 손톱이 길어져서라기보다는 큐티클 관리를 전혀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젤 네일을 유지할 때 큐티클 케어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저는 앞으로 2주를 더 유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너무 지저분해서 큐티클 케어를 해주도록 할게요. 보수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리무버를 바른 후 컬러를 피해 큐티클을 밀어주시고 니퍼로 제거해주시면 돼요. 큐티클 케어를 해주었는데요. 하기 전과 한 후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손이 많이 지저분해지는 타입이라면 젤 네일을 유지하는 중간중간 큐티클 케어를 해주는 것이 젤 네일을 보다 깔끔하고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수와 큐티클 케어를 마친 후 2주를 더 유지한 손이에요. 총 5주, 35일을 유지했는데요. 손끝이 까지는 것 없이 5주를 유지했습니다. 젤 네일을 완성한 후에 원하는 만큼 유지를 하였고 다음 영상에서는 젤 네일을 제거하는 쏘고프 과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각 과정에 필요한 재료와 비용은 샵 7번 영상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